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미국 5월 옵션 만기일이 5월 19일 금요일로 끝났어요. 근데 이 기간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의 5월 옵션 만기일 당일날 급등하게 됐을까? 바로 그 비밀은 환율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이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5월 옵션 만기일 당일까지 글로벌 선물 및 옵션 시장에서 거대 자금으로 변동성을 만들고 있는 주체인 한머니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 2022년 09월서부터 한머니는 상방 베팅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고, 옵션 시장에서도 2022년 12월서부터 상방 베팅을 만들고 있죠. 2022년 9월서부터 왜 한머니는 선물 시장에서 상방 베팅을 하게 됐을까? 바로 이 달러의 유동성 증감을 조절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미국의 중앙은행이 2022년 9월서부터 미달러 환율 가치 하락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선물 시장에서 한머니의 포지션이 어쩔 수 없이 상방 베팅 포지션으로 전환됐죠. 이에 따라서 한머니는 2022년 9월 이후에 이와 같이 옵션 시장에서 선물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상방 베팅 가니까 옵션 시장에서 격한 하방 베팅을 늘리게 되면 금융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격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해 봤어요. 그게 바로 12월 28일 날 진행이 됐죠.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미국의 경제가 멈춰섰을 때 옵션 시장에서 하방 베팅이 격하게 증가됐었고, 그 수준보다 더 격렬하게 2022년 12월 28일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한머니는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의 하방 풀 베팅을 진행을 했지만 결과는 뭐였죠?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머니는 선물 시장에서 연준에 의한 상방 베팅 포지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옵션 시장에서도 무리한 수준으로 다시 옵션 지수가 이 파란색 선을 향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만들어봤자 포지션이 재미가 없다. 그 뒤에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옵션 시장에서도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한머니의 상방 베팅 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2023년 4월 3주차부터 급격한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 조정이 시작됐죠. 왜 발생이 됐습니까? 파란색 선이 미달러 가치고 빨간색 선이 원화 환율 가치예요. 가치 등락이 연동되어져 왔죠. 왜? 원화 환율이라는 것은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얘가 하락하면서 약세를 나타나게 되면 얘는 하락하면서 강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연동되어져 왔던 거죠. 근데 2023년 3월서부터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은행 연쇄 파산에 따른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공포가 확산되자 즉각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6개국 중앙은행이 스와프 체결을 통해서 미달러 가치를 하락세로 유도하게 됐죠. 근데 원화 환율이 이렇게 되면 하락하면서 연동돼야 되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도 안 좋아지고 대한민국 경제 실적 지표가 안 좋으니까 해외 투자 자본에 대한 원화 매입 매력이 감소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다 지우고선 보면 여기서 미달러가 내려가는데 원화가 올라가는 이 괴리 현상이 4월 3주차 전후로 격화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머니는 상방 베팅을 갖추고 있지만 원화 환율 가치의 특수성 때문에 4월 3주차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한 하방 조정이 진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5월 15일 날 보게 되면 4월 3주차부터 매우 격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 조정이 진행됐죠. 그래서 이때 포지션을 보게 되면 지수 자체가 이 32.5에 와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5월 옵션 만기가 2주차 목요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상방에 개인의 포지션에 의해서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포지션이 이 332.5 구간을 제외를 하고 이 구간까지 지수가 충분히 상승해도 무리가 없는 포지션이 갖춰지게 됐죠. 그래서 월요일 날 332.5에 있던 코스피 200 지수가 5월 16일 화요일 날은 332.5에서 325 구간까지 상승했고, 여전히 이 332.5 미만까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목요일 날 보게 되면 332.5에 있던 지수가 325까지 왔고, 목요일 날은 327.5까지 왔죠. 이 332.5가 막혀져 있지만 여전히 330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 보게 되면 금요일 날은 이 330을 넘어서 332.5 지수의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구간까지 지수가 격하게 올라오게 되면서 4월 3주차부터 진행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듯한 가격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5월 4주차에도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금요일날 외국인이 드디어 4월 3주차부터 대한민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격 조정을 만들었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죠. 그리고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이 332.5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구간까지 내려왔고, 지수의 하락을 막아서는 방지턱은 325 구간서부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327.5와 330으로 충분히 단기적인 하방 조정을 나타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지수 상방으로는 337.5 구간 밑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갖춰져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월 19일 날 금요일 날 장 마감 기준으로는 지수가 4주차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도 되고 또는 위로 갔다가 조정을 받아도 되게 되는 그 미묘한 자리에서 다시 외국인이 장을 마감시킨 거죠. 여기서 이제 향후에 4주차부터 어떻게 될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원화 환율이에요. 원화 환율이 4월 3주차부터 이 달러에 연동되어서 하락해야 되는데 이 상승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고,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와 같이 가격 조정이 진행됐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꺾여져 내려오게 되면서 코스피도 상승, 코스닥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원화 환율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화 환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 달러 환율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지만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우리는 이 원화 환율이라고 말하지만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얘가 강세를 나타내면 얘는 약세, 얘는 약세를 나타내게 되면 얘는 강세,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미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미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계속 설명을 드려왔지만 A라는 곳과 B라는 곳에 물물 교환이 진행이 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서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각 상품의 가치가 틀리죠.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교환의 매개체 미달러가 필요한 거죠. 물물 교환이 원활히 잘 진행되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물 교환의 가치가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와야 되죠. 물물 교환이 잘 안되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향해서 솟구쳐요. 미달러 가치, 물물 교환의 매개체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자,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 다 필요가 없고 요거를 보면 돼요. 파란색 선이 미국 실업률, 검정색 선이 미달러 가치. 파란색 선 산봉우리,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미달러 가치 급등. 파란색 산봉우리, 미달러 가치 급등. 파란색 산봉우리, 검정색 산봉우리, 파란색 산봉우리, 검정색 산봉우리. 2020년 초에 미국 경제 멈춰서면서 실업률 급등. 그러면 뭐예요? 미달러 가치 산봉우리. 근데 지금 미달러 가치가 산봉우리인데 실업률은 내려가 있죠. 2022년도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3%대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즉 이것이 실업률에 위배되게 되는 과도한 오버슈팅이었고, 이 오버슈팅이 왜 발생됐습니까? 이 달러라는 게 선물 시장에서 거래돼요. 즉 한머니가 선물 매수 포지션 미달러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과도한 수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와 같이 파란색 선이 안 올라왔는데 얘가 올라오게 되는, 결국 그러면 뭡니까? 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의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 미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증권사들 흰 달러에 베팅해야 됩니다. 가치가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이미 땡겨서 다 과거에 상승을 했습니다.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면도 얘는 원래 가치대로 내려와야 돼요. 왜? 파란색 선이 산봉우리를 만들 때만 미달러 가치가 산봉우리를 만들죠. 파란색 선이 내려왔어요. 얘도 그러면 내려와야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달러 환율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뿐이 없고, 이에 따라서 원화 환율도 하락하면서 강세로 전환될 수뿐이 없고, 5월 4주차서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선물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일만 남았고,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결국에는 4월 3주차부터 진행된 코스피와 코스닥의 조정은 마무리 국면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